나를 손자라 부르던 날 재벌가 변호사들이 법원 소환장을 들고 왔다. 강남역 한복판 고급 승용차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이 일제히 내렸죠. 그들의 손에는 법원 소환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계십니까? 병원 응급실 앞 간호사복을 입은 청년이 얼어붙었습니다. 저인데요. 서한그룹 회장님 상속 관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이 뭔데? 서한그룹 회장 유산을 노렸대. 사기꾼 아니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2025년 6월 15일 새벽 5시 30분 강민준 28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2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와 책상만 겨우 들어갔어요. 벽에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증이 걸려 있었죠. 오늘도 야간 근무구나. 민주는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한숨을 쉬며 방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어요. 3년 차였지만 월급은 250만 원, 야간 수당 포함해도 280만 원이 고작이었죠. 고시원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 50만 원. 매달 빠듯했습니다. 오전 6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민준 씨, 어서 와요. 오늘 환자 많아요. 선배 간호사 이수진 35세이 말했습니다. 네, 선배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일단 3번 침상 환자 활력 징후부터 체크해줘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은 늘 바빴어요. 교통사고 환자, 급성 복통 환자, 심근경색 환자, 끊임없이 환자들이 실려왔습니다. 오후 2시 겨우 점심시간이었어요. 민주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아. 돌아보니 같은 과 간호사 박지현 29세이 서 있었어요. 누나, 밥 먹으러 가세요? 응.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야간 근무가 계속돼서 그래요. 너 혼자 사니까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외로웠어요.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도 없었죠. 세상에 혼자였어요. 민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엄마가 밥 해주신대. 괜찮아요, 누나. 바쁘실 텐데. 에이 와. 혼자 있지 말고.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준 씨,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수진 선배가 인사했습니다. 네, 선배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준도 유니폼을 벗고 로커룸으로 갔어요. 사복으로 갈아입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6시 거리는 퇴근 인파로 붐볐어요. 민주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서였죠. 쿵, 어떤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누가 119 좀 불러요. 괜찮으세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어지러워. 저 간호사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주는 할머니를 안전한 자세로 눕혔습니다. 머리 밑에 자신의 가방을 받쳤어요. 119 불렀어요? 주변 사람에게 물었죠. 네, 방금 불렀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 질환일 수도 있어. 할머니, 심장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핸드백 안에. 민주는 할머니의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 약통이 들어 있었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었습니다. 협심증 약이었죠. 할머니, 혀 밑에 약 넣어 드릴게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약을 할머니 혀 밑에 넣어줬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숨이 조금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청년, 괜찮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협심증 환자신 것 같아요. 니트로글리세린 투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민주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청년, 함께 가줘요. 네, 할머니. 같이 갈게요. 민주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죠. 응급실. 할머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도와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환자분은 불안정 협심증이십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가족분은 연락됐나요? 아직 환자분이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셔서.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핸드백을 확인해야 할까? 그때 할머니가 있는 응급실 침상으로 안내받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고마워요, 청년.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이에요. 가족분께 연락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연락해도 안 올 거예요. 그래도 연락은 드려야죠. 민준이 할머니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0924 민준은 휴대폰을 열었어요. 연락처를 받습니다. 서유진 손녀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할머님을 도와드린 사람인데요. 할머님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왜 쓰러져요? 협심증 발작이 오셔서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주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손녀분께 연락드렸어요. 곧 오실 거예요. 유진이가 오긴 올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괜찮으세요? 가족이시잖아요. 청년, 이름이 뭐예요? 강민준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다니.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분 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여자가 다가왔어요. 유진아, 괜찮으세요? 또 약 안 드셨어요? 미안해. 서유진은 민준을 봤습니다. 당신이 할머니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인사했어요. 유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명함이에요. 나중에 비용 처리해 드릴게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유진,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보답해야죠.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정중했어요. 할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편히 쉬세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할머니가 민준을 붙잡았어요. 연락처 좀 남겨줄래요?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넸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민준은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좋은 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야간 근무, 응급 환자, 반복되는 일과 그날의 일은 거의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휴무였어요. 고시원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지난주에 도와주신 따뜻한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아,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있어요. 퇴원도 했고요. 다행이네요. 민준 씨,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럼 저녁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그냥 도와드린 건데. 아니에요. 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꼭 뵙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청담동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고민했어요. 청담동이라 비싼 동네인데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셔츠와 면바지를 꺼냈어요. 저녁 6시 민주는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죠. 예약하신 분 성함이요? 아, 저는 초대받았는데요. 손님 성함이.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민준 씨. 할머니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안으로 들어가요. 두 사람은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에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요. 앉아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주 앉았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제가 간호사니까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간호사세요? 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가 이것저것 민준에게 권했어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이 너무 말랐어요. 감사합니다. 식사 중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오마, 그랬구나.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형제는? 없어요. 혼자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준 씨, 제 이야기도 들어줄래요?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서옥자라고 해요. 서한그룹 회장이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한그룹이요? 네. 들어봤어요? 물론이죠. 대기업 아닌가요? 민준은 당황했어요. 재벌 회장을 도와준 거였습니다. 놀랐죠? 네. 정말. 하지만 저는 그냥 외로운 할머니예요. 서옥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5년 전에 암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손녀 유진이만 남았어요. 아까 병원에서 만난 아이요. 네, 기억해요. 하지만 유진이는 저를 귀찮아해요. 너무 바쁜 아이거든요. 서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에는 저 혼자예요.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민준 씨가 더 고마웠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진심으로 도와줬잖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옥자가 민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가끔씩 저를 만나줄 수 있어요?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외로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정말? 네. 서옥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이후 민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병원 일, 힘든 점, 꿈. 민준도 할머니와 대화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할머니는 따뜻했고 민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할머니가 민준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민준 씨,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집이요? 네. 직접 요리하고 싶어서요. 민준은 평양동에 있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저택이 펼쳐졌어요. 정원, 분수, 3층 건물. 할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응. 너무 크죠? 혼자 살기엔. 집사가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는 긴장했어요.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고급 가구 샹들리에 세계적인 그림들. 민준 씨, 편하게 앉아요. 네. 그때 누군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유진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왜 와야 하는지. 유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을 봤거든요. 당신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뵀죠? 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분이 왜 여기 계세요? 민준 씨 초대했어. 같이 식사하자고. 할머니. 유진이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복도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민준 씨잖아. 나 도와준. 그건 알지만 왜 집까지 초대하세요? 외롭잖아. 민준 씨는 착한 아이야. 할머니,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 많아요. 민준 씨는 그런 아이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겨우 한 달 만났는데. 유진아. 할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대화가 계속됐어요. 민주는 불편했습니다. 나 때문에 싸우시는 건가? 잠시 후 할머니와 유진이 돌아왔어요. 유진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손녀가 좀 예민해서. 괜찮으세요, 할머니?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식사 후 민준은 일찍 떠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벌써? 조금 더 있다가요. 내일 야간 근무라서요. 그래, 조심히 가요. 할머니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준 씨, 유진이가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손녀분이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민주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준도 손을 흔들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2층 창문에서 서유진이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유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남자, 뭔가 수상해. 유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간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대상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할머니를 만났어요. 주말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준을 손자처럼 대했어요. 민준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요. 그럼 삼계탕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서유진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유진은 사무실에서 조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대상 강민준 28세, 직업 서울대병원 간호사, 가족 무부모 사망, 재산 거의 없음 고시원 거주, 부채 학자금 대출 1200만 원. 유진은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어요. 가난하네. 그럼 할머니 돈이 필요했을 거야. 유진은 확신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에게 접근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할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다음 날 토요일, 유진은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유진은 조사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강민준이라는 사람 신상이에요. 할머니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유진아, 이게 뭐니? 민준이라는 사람 조사했어요. 가난해요. 부채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돈이 필요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서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아,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요즘 이런 사기꾼 많아요.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떻게 아세요? 겨우 2달 만났는데. 내가 알아. 민준이는 진심이야. 할머니, 유진아, 내가 언제 날 신경 썼니? 유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생신 때도 안 왔잖아. 명절에도 30분만 있다 가잖아. 그건 일이 바빠서. 그래, 내가 바쁜 건 알아. 하지만 난 외로웠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이는 날 진심으로 대해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할머니,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너는 몰라.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알아. 고마워. 하지만 민준이를 의심하지는 마.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래. 유진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준이라는 사람 분명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아, 자고 있었어? 아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진이가 너를 조사했대. 민준은 놀랐어요. 조사요? 응. 미안해.
손녀가 너를 의심하나 봐.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유진이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아니에요. 손녀분이 할머니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민준이는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는 게 할머니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할머니, 민준아, 계속 만나줄 수 있지? 네, 물론이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유진 씨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해도 됐습니다. 재벌 할머니에게 가난한 청년이 접근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진심인데.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할머니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할머니는 민준을 손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 아파트 하나 사줄까?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네, 아파트요? 응, 고시원에서 사는 거 힘들잖아. 할머니, 안 돼요. 그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정말 안 돼요. 저 괜찮아요. 민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일주일 후, 민주는 은행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민주님 학자금 대출이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네, 제가 상환한 적 없는데요. 누군가 대신 상환해 주셨습니다. 민주는 즉시 알았어요. 할머니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에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제 대출 갚아주신 거예요? 응.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거절했잖아요. 민준아, 난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할머니, 미안해. 내가 오지랖이 넓었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알아. 더 이상 이러지 않을게. 할머니, 제가 만나는 건 할머니의 돈 때문이 아니에요. 알아, 민준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 일은 서유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그 남자 대출을 갚아줬다고? 집사로부터 들은 소식이었어요. 유진은 분노했습니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어. 유진은 즉시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강민준 대출 갚아주셨다면서요? 유진이가 어떻게 알았니?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유진아,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할머니는 모르세요. 저 남자가 얼마나 교활한지.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할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할머니 돈을 받아요? 처음엔 거절했어. 내가 몰래 해준 거야. 그게 더 문제예요. 할머니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진아, 그만해.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결국 유진은 결심했어요. 할머니를 지켜야 해. 저 남자로부터. 유진은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변호사를 불렀어요. 김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할머니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유진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겠는데요. 왜요? 할머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라면요. 그것을 증명해야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유진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은
할머님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세요. 그럼 김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건 어때요? 맞나요? 네. 경고하세요. 더 이상 할머님께 접근하지 말라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 날 일요일, 유진은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민준 씨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저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관련해서요. 내일 시간 되세요? 민준은 불안했지만 동의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월요일 저녁,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은 정장 차림이었고 민준은 평상복이었어요. 강민준 씨,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할머니한테서 떨어지세요. 민준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돈이 목적이죠? 이미 대출도 갚아주셨던데요. 그건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받았잖아요.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그럼 돌려드렸어야죠.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절대 받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죠? 그냥 할머니가 외로워 보여서요. 유진이 비웃었어요. 정말 순수한 척 잘하시네요. 믿으시든 말든 저는 진심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민준 씨 경고합니다. 더 이상 할머니께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할머니는 외로우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또렷하세요. 아무튼 경고했어요. 만약 계속 접근한다면 유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할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원하시는 한 저는 곁에 있을 거예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민준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저 남자 정말 뭔가 있어. 유진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다고. 할머니를 지켜야 해. 어떻게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옥자 할머니가 쓰러진 거예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응급실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75세 여성 환자 심정지. 민준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환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서옥자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주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 불러요. 빨리. 다른 간호사가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가슴 압박을 계속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5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어요. 민준 씨, 교대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민준 씨. 결국 다른 간호사가 민준을 끌어냈어요. 민준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가 봐도 될까요? 가족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서유진이 도착했어요. 할머니, 유진이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심근경색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유진은 민준을 봤어요. 당신이 여기 왜?
저도 이 병원에서 일해요. 그렇군요. 유진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족이시면 가능합니다. 유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네, 할머니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주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준아.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늘 함께 해줘서.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 알아.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유진이를 잘 부탁해. 할머니, 유진이는 차가워 보여도 따뜻한 아이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못해준 게 많아. 할머니, 이제 쉬세요. 민준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꼭 행복해야 해. 네, 할머니. 할머니도 행복하셔야 해요. 나는 이미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잠든 것뿐이었어요. 민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어요.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쓰겠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유진이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고집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못 써. 변호사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유언을 남겼어요. 서옥자의 유언장. 1. 서한그룹 지분 60%는 손녀 서유진에게 상속한다. 2. 평양동 저택은 서유진에게 상속한다. 3. 현금 50억 원은 서옥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기부한다. 4. 그리고 강민준에게 현금 10억 원과 청담동 아파트를 증여한다.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민준이는 나를 행복하게 해준 아이야. 하지만 10억 원은 너무... 유진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민준이처럼 따뜻한 사람 만나. 할머니,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옥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재벌가 사람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하지만 민주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주는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 누군가 다가왔어요. 병원 동료 지연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많이 힘들지? 네. 할머니께서.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연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민주는 그제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남자 누구야? 상주도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유산 노린 사람 아니야?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10억 원을 받는다는 소문이었죠. 저런 사기꾼을. 재벌 할머니 꼬셔서 유산 받았대. 민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유진, 민준,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에게 현금 10억 원과 청담동 아파트를 증여한다. 순간 방안이 술렁거렸습니다. 10억 원? 저 남자가 누군데?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유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어요. 민준도 일어섰습니다. 강민준 씨, 유진이 불렀어요. 네, 잠깐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10억 원. 많은 돈이네요. 저는 받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게 너무 슬퍼서 돈은 생각도 안 나요. 유진은 민준을 오래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일단 오늘은 가세요. 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유진이 다시 말했어요. 강민준 씨. 네. 혹시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은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유진 씨는 차가워 보여도 따뜻한 아이라고, 제가 못해준 게 많다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꼭 행복하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문을 나갔습니다. 유진은 혼자 남았어요. 책상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병원 일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준 씨 10억 받았다며? 대박이네. 부자 됐네. 부럽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축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 겨우 몇 달 만났는데 10억이라니. 민준은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지연과 마주쳤어요. 민준아, 밥 먹었어? 아니요, 지금 먹으려고요.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식당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다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야. 감사합니다, 누나.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 씨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박진수 변호사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유진 변호사의 의뢰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시죠?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 무효요? 네. 고인께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셨다는 주장입니다. 그건 아닌데요. 할머니는 또렷하셨어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곧 소장이 발송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전화였어? 지연이 물었어요. 유진 씨가 유언 무효 소송을 건대요. 뭐? 할머니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할머니 멀쩡하셨잖아.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민준은 머리를 감쌌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서유진, 피고 강민준. 민준은 소장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유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고인은 심장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 피고가 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 유언 내용이 비정상적으로 피고에게 유리하다. 고인과 피고 사이에 정당한 증여 사유가 없다.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민준아, 내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정말요? 응. 착한 친구야. 상담은 무료로 해줄 거야. 다음 날, 민주는 지연의 친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준혁 38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준혁 변호사입니다. 강민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 앉았어요. 최 변호사가 소장을 검토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이 만만치 않네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할머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어떻게요? 할머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있나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은 많이 찍었어요. 할머니랑 식사하면서. 좋아요. 문자는요? 할머니가 거의 매일 문자 보내셨어요. 민주는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민준아, 오늘 날씨 좋다. 산책 갈까? 할머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할머니 저녁에 시간 돼? 같이 영화 볼까?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문장이 또렷하고 논리적이니까. 정말요? 네. 그리고 병원 기록도 확보해야 해요. 할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담당 의사 소견서요. 그건 어떻게 구하죠? 제가 법원 통해서 요청할게요. 최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그날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횡단보도에서 할머니가 쓰러진 것, 응급처치, 병원 동행. 최 변호사는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좋아요. 이 부분도 중요한 증거예요. 정말요? 네. 민준 씨가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만났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대 변호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법무법인 한결은 대형 로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려면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주는 고민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민주는 그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할머니와 찍은 사진, 문자, 통화 기록, 그리고 병원 동료들의 증언도 받았어요. 민주는 진짜 착한 애예요. 할머니를 이용할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이 증언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수진 선배도 증언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왜요? 상대 측에서 친구들은 당연히 편들 거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해요. 민주는 막막했습니다. 제3자라.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할머니 집에 집사님, 변호사님, 할머니 집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요? 네. 할머니를 오래 모신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좋아요. 연락해 보세요. 민주는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이세요? 아, 민준 씨.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주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김 집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이번 소송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 씨, 할머님은 정말 민준 씨를 아끼셨어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김 집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마지막까지 민준 씨 얘기만 하셨거든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전날,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최준혁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 긴장하지 마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한쪽에는 유진과 박진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유진은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유언무효 확인 청구의 소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피고 강민주는 고인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인은 심장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으며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피고는 고인과 겨우 3개월 교류했을 뿐입니다. 이런 짧은 기간에 10억 원을 증여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피고는 고인의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고인은 가족과 소원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아닌데. 피고 측 차례였습니다. 최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원고 측 주장은 추측일 뿐입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고인과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어요. 할머니와 민준이 식당에서 웃고 있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함께 영화를 보는 모습. 보시다시피 고인은 매우 건강해 보이며 표정도 밝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고인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기록이 제시됐어요. 할머니 민준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할머니, 너 같은 손자 있었으면 좋겠다. 할머니 항상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문자들은 고인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최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고인의 집사 김영수 씨입니다. 김 집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어요. 김영수 씨, 고인을 얼마나 오래 모셨습니까? 20년입니다. 고인과 피고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집사가 민준을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님은 민준 씨를 정말 아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님은 민준 씨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김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할머님을 20년 모셨지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고인의 판단력은 어땠습니까? 아주 또렷하셨습니다. 회사 일도 챙기셨고 책도 읽으셨어요. 유언을 남기실 때는요? 정상적이셨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민준이한테 재산 좀 남겨주고 싶다고.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김영수 씨, 피고에게 매수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김 집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할머님이 진심으로 민준 씨를 아끼신 걸 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병원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환자는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판결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민주는 불안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병원 일도 실수가 잦아졌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수진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재판 걱정되죠? 네. 잘 될 거예요. 민준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민주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판결일. 민주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유진도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순간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고인은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와의 관계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따라서 유언은 유효하며 피고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최 변호사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정말인가요? 네. 민준 씨가 이겼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한편 유진은 조용히 법정을 나갔어요. 박 변호사가 따라갔습니다. 유진 변호사님, 항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됐어요. 제가 졌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뜻이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유진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유진 씨,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준이 유진 옆에 앉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알아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민준 씨를 좋아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유진 씨, 사진들, 문자들, 모두 봤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던 거죠. 민준 씨랑 함께 있을 때, 네, 저도 행복했어요. 저는 왜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고, 일 때문이라고, 할머니를 소홀히 했어요. 유진 씨, 할머니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나쁜 손녀였어요. 민주는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할머니는 유진 씨를 사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유진 씨 얘기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유진이는 차가워 보여도 따뜻한 아이다라고 하셨어요. 유진은 더욱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판결 후 일주일. 민주는 유언에 따라 10억 원과 청담동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민주는 할머니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국화꽃을 들고 갔어요.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묘비에 할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재판에서 이겼어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꽃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더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돌아보니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도 할머니 뵈러 왔어요. 유진도 꽃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이 꽃을 내려놓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 씨를 의심해서 죄송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민준은 유진을 봤어요. 유진 씨, 민준 씨, 제가 할머니 집을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뭐요?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요. 두 사람은 평양동 저택으로 갔습니다. 유진이 2층 할머니 방으로 민준을 안내했어요. 여기에요. 유진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유진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에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할머니 아들이에요. 제 아버지죠. 네. 그리고 이 사람. 유진이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30대 남자가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친구였대요. 이름은 강진우. 민준의 심장이 멈췄어요. 강진우요? 네. 혹시 아는 이름이에요?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유진이 놀라 민준을 봤어요. 정말요? 네. 틀림없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민준 씨일 거예요. 유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절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마도. 유진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봉투에는 민준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민준아, 사실을 고백할게. 나는 내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다. 내 아버지 강진우는 우리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30년 전 두 사람은 사업을 함께 했지.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고 내 아버지는 모든 빚을 짊어졌어. 우리는 도와주지 못했단다. 그게 평생 후회야.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슬펐어.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았다는 걸 알게 됐지. 너를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런데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줬구나.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그날, 내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나는 내 이름표를 봤어. 강민준이라고. 순간 알았지. 내가 진우의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그냥 할머니로 남기로 했단다. 민준아, 너와 함께한 3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우에게 못해준 것들을 내게 해줄 수 있어서 고마웠어. 유산을 남긴 건 내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야. 내 아버지에게 못 갚은 빚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유진이를 잘 부탁해. 그 아이도 외롭단다. 행복해라, 민준아. 사랑한다. 할머니가. 민준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랬던 거구나. 유진도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질게.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 아닐까요? 유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가족이요? 네. 할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셨잖아요.
유진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이네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병원을 그만뒀어요. 대신 할머니의 뜻을 이어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옥자 복지재단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외로운 노인들을 돕고 고아들을 지원했습니다. 민준 이사님, 오늘 방문 일정 확인해 주세요. 재단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준은 재단 이사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게 보람찼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진이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민준 씨, 퇴근해요? 네, 유진 씨. 무슨 일이세요?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6개월 전과 달리 분위기가 편안했어요. 민준 씨, 요즘 어때요? 재단 일은? 좋아요. 보람차요. 다행이네요.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 사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유진 씨,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도 재단 일을 도와야겠다고. 민준이 놀라 유진을 봤어요. 정말요? 네. 법률 자문은 제가 맡을게요. 무료로요. 유진 씨, 할머니한테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민준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될 거예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유진은 정말로 재단 일을 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단을 방문했어요. 법률 상담, 계약서, 검토, 소송 지원. 민준과 유진은 자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텄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과 유진은 함께 할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꽃을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재단 잘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2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고 있어요, 할머니. 민준 씨랑 함께요. 유진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민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어요, 할머니. 유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하길. 민준이 할머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유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2년 후 민준과 유진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병원 동료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지연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누나.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준과 유진은 할머니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여보, 이 방은 어떻게 할까? 유진이 2층 방을 가리켰어요.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그대로 두고 싶어요. 할머니 흔적을.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 방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가끔씩 그 방에 들어가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3년 후 민준과 유진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옥자로 하면 어때요? 민준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이름으로요? 네.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서옥자, 예쁜 이름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서옥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기를 안고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할머니 손녀예요.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춤을 췄어요.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재단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무대에 올라 말했어요. 10년 전 저는 우연히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그 작은 선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축복 같았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는 유진과 딸 옥자가 서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웃고 계셔? 5살 옥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보며 웃고 계셔. 민준이 딸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옥자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응, 나도 다른 사람 도와줄 거야. 유진이 2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가 바라신 것처럼. 네. 3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하늘에서 할머니도 웃고 있을 거예요.